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야리님이 제이비 오늘은 잠 설쳐서 시선 집중에 일찍 왔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잠을 설친 이유가 더위 때문일까요? 올림픽 때문일까요? 더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더워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잠도 안 오던데요. 네, 이럴 때 정말 피로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파란 대모님이 살인적 더위라는 말이 야구를 폭염으로 취소한다는 걸 보고 증명이 됩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더위 때문에 야구를 못하다니 정말 덥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8월 중순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이 폭염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래 소나기가 오면은 좀 시원해지는데 이번 더위는 소나기가 오면 더 더워진다면서요. 습기가 많아지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소나기가 엄청 거세게 서울에 내렸는데 0838님이 새벽에 출근하는데 비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정정당당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소나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작은 우산 하나는 꼭 챙기셔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더위가 2018년 그때 더위를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정말 덥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 들일 좀 신경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네, 특히 어르신들. 네, 그리고 아침 풍경이 참 다양하다 생각이 드는 게 허순이님은 손녀 옆에서 재우면서 이어폰 끼고 시선 집중 매일 듣고 있습니다. 왜 틀어놓고 손녀고 같이 드시지 왜 또 이어폰이에요? 잠 깨겠죠. 제이비가 가끔 버럭하기도 하는데 아이의 단잠을 위해서 이어폰 끼고 재우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폭염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깐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거니까 네, 잘하셨어요. 갑자기 졸리네. 문정도님, 새벽부터 전부 김제에서 아내 모시고 서울 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는 한 명만 들어간다고 해서 딸내미 보내고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가 괜찮으실까? 그러게요. 큰 탈 없겠죠. 빨리 나오시기 바라고요. 네, 아내분 기다리시면서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시면 시간이 후딱 가실 겁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내세운 공안 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언론 비상시국회의와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새언론 포럼 등등도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 좀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1월 4일 이재명, 추미애 등의 정치인 그리고 한겨레와 교육방송,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통일TV,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론비상시국회의 등등 관계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 그러니까 이 번호의 소유자 명과 그 전화번호 이거를 조회를 했고요. 이를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렸다. 이게 사건 개요가 되겠습니다. 네, 통신조회는 주로 1월 4일과 5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이거 좀 너무 무차별적인 거 아닌가요? 대상자가 3,000명이 넘는다뇨? 그럼 일단 설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네. 아무튼 판단을 위해서는 확인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첫째, 도대체 무슨 수사를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인지 이것부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조회를 한 시점이 1월 4일, 5일이고 조회 대상의 다수가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즉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관련 수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두 번째, 저렇게 광범위하게 조회할 필요가 뭐가 있었는가 이 점인데요.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당시 주요 피의자 즉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등의
통화 상대를 전방위적으로 조회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통신 내역 조회부터 했다. 검찰이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을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이 사람들의 피의자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를 했고 여기에 이제 통화 상대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번호가. 그래서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를 했다.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주요 피의자가 이재명, 추미애 등 이 정치인 이들이 왜 등장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그 녹취록 보도권으로 통화를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그 의원하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단순한 궁금증이자 의문점이 이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도대체 통화 대상자 추출을 위한 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로 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주요 피의자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통신 기록을 쫙 조회를 했고 여기에 이제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조회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A 피의자의 그 통화 내역 조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수사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로 한정을 해서 그러면 통신 내역을 조회를 했던 건지 아니면 더 넓혔던 건지 이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요 피의자의 통화 대상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대상자의 대상자까지 꼬리 물기로 조회를 했을 가능성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A라고 하는 피의자의 통화 상대자가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통화 상대자를 또 그러니까 계속 물고 들어가서 조회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위해서 확인할 점이 일단 4가지 정도를 일단 저는 추렸는데요. 자, 이건 기초적인 의문점이고 이번에는 한번 시점을 살펴봅시다. 어떤 시점이요? 통신 조회를 한 시점이 올해 1월 4일, 5일이라는 거잖아요.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이른바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세상에 던져진 시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가 이른바 사건 공모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그 시점이 너무 늦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9월에 나왔는데 왜 올해 1월에 왔어요? 그러면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검찰이 설정했던 이른바 공모 의혹이 사건의 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 개통도 파악을 위한 통신 조회 치고는 너무 늦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한 건지 이걸 한번 좀 살펴봅시다. 혹시 녹취록 인용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 위해서 언론계 인사 다수를 지금 그러니까 조회를 한 걸 보면 혹시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뭔가를 살펴보려고 지금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한 건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건데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시점상. 왜 그러냐면 여러 언론이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면서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칼날을 휘두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한 올해 1월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몇 달이 지난 그때 가서야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했느냐?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어제 성명을 낸 민주당과 언론단체 등에선 사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참에 수사 이외의 무엇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깔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시선 집중해야 할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지난해 10월 1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노트북,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2대를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달에 걸쳐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압수물을 선별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없는 전자정보도 다수
압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임은정 검사와의 통화 내용, 추미애 의원 보좌관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각종 자료, 민주당 모 의원실이 작성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더 나아가 허지연 기자의 내밀한 개인정보 등등 100건 이상을 전자정보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허지연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유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건데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가져갔냐, 이 전자정보들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사 목적 이외의 압수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찰이라고 하는 정치권과 언론단체 등의 주장, 자, 이런 사례를 놓고 검찰이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한데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낸 입장문을 보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내역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소위 통신영장이라 그러는데 이걸 발부받아서 이를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사에 꼭 필요한 절차고 정당하다 이런 반론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피의자 내지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통신 이용자 정보고 지금 검찰이 이야기한 것은 통신 내역 조회예요. 통신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문자가 뭐가 왔다 갔다 했고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통신 내역 조회고. 네. 그래서 통신 내역 조회는 법원에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영장을 그러니까 발부받아서 통신 내역을 조회를 했고 통신 내역을 조회해 보니까 이 주요 피의자하고 통화한 상대 번호가 주르륵 나오더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 가입 정보만 조회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신사 가입 정보는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7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서야 조회 사실을 통지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긴 하죠. 이게 법으로는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법 절차 진행 방해나 사생활 침해,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 플러스 6개월에서 7개월 꽉꽉 채워가지고 통지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 6개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법 절차 진행 방해, 사생활 침해, 행정 절차 지연. 이 가운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당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신 전화번호가 뭔지를 한번 조회해봤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가 뭘까요?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걸까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검찰이. 그렇죠. 당신들한테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 수사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까 봐 6개월 유예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 설명은 없습니다. 문자를 그러니까요. 보면. 네. 담쟁이 넝쿨님이 검찰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이비. 그냥 양해하세요. 라고 해주셨고, 정치라님은 털면 먼지가 나겠죠. 대신 이불도 찢어집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존철 남겨주셨고, 토토로님은 근데 이거 새로운 피싱 방법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요?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타고 통신조회한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 네.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지금 사찰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표적 수사라는 말도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21년 12월 23일이었는데요. 정치 사찰로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냥 이거 뭐 이제 잣대 삼아서 그러면 요번에 검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JB타임즈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가 어제 대의원들에게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강성 원외 인사들이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개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다라면서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혁신회의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리 지지율 제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당원들이 원외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따져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나회라는 단어 때문에 좀 더 반응이 격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의견을 앞세운 공방은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팩트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 갈래의 팩트가 되겠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그 지역별 순회 경선을 하면서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당 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혁신회의 측 인사가 시도당 위원장이 된 개수가 7건에 달한다라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갈래의 팩트고요. 또 한 갈래의 팩트는 어제 열린 광주시당 정기 당원 대회에서 시당 위원장 선출된 결과인데요. 원내인 양부남 의원이 최종 득표율 65.85%를 기록해서 31.58%를 얻은 원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를 제치고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19살부터 75살까지의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 갈등과 사회통합 실태 조사의 결과입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58.2%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왔는데요. 남성은 53.90%, 여성은 60.9% 나왔고요. 또 세대별로 보면은 청년보다 중장년과 노년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청년은 51.8% 나온 반면에 중장년은 56.6%, 노년은 68.6%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 이거 보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좀 더 높잖아요. 네. 살아보니 이거 경험에 녹인 답인가 이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여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남녀 관계가 사랑 공동체를 넘어서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레드헤어님이 연애 결혼 가능하겠지만 외롭죠. 공유할 게 없으니까요. 네. 라고 해주셨네요. 자, 근데 한번 저는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현상이 남녀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라는 겁니다. 명절 때만 되면 꼭 이야기되는 게 있습니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괴로운 게 너 결혼 언제 하냐, 취직했냐,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 뭐냐? 다른 정치 성향의 표출, 의견 대립, 갈등, 이게 너무너무 괴롭다. 가족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정치 얘기 안 해버린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의 한 일단이 지금 이 조사 결과로 잡힌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정치 성향의 차이가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나 지인과의 술자리가 있다는 응답이 66.98%로 없다는 응답 33.02%보다 2배 높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통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님은 왜 이런 조사가 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죠? 라고 해주셨네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